지금 이 순간 당신의 투자 계좌가 천천히 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 하나에 시장이 출렁이고 관세 뉴스에 손이 벌벌 떨리고 오늘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된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월가의 진짜 고수들은 지금 트윗을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들은 이미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설계된 자금 흐름의 로드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예측이 아닙니다. 공화당 공식 문서와 프로젝트 2025라는 설계도에 적힌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닥백과 S&P 500을 언제, 왜, 어떤 비율로 담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구조를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뉴스를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GDP는 올라가고 있고 소비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한 거죠. 그 불안 사실 근거가 있습니다. 2026년 초 고용 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숫자의 함정이 보입니다. 일자리가 늘긴 늘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늘었냐면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만 집중돼 있거든요. 제조업 고용은 7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숫자는 좋아 보이는데 속은 비어가는 구조입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2.7%로 안정됐다고 하지만 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무겁고 전기 요금 고지서는 달마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들이 전국에서 전기를 빨아들이면서 생긴 새로운 현상입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전체 물가 수치는 눌려 있지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끈적끈적하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겉은 속은 불안. 이게 지금 미국 경제의 민낯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즉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그게 더 위험한 오해입니다. 트럼프 2기에는 설계도가 있거든요. 공화당 공식 플랫폼과 프로젝트 2025라는 문서에 세 가지 방향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 들어보셨죠? 화석 연료 규제를 풀고 원전 허가를 빠르게 밀어붙여서 미국을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싸지면 전기료가 내려가고 전기료가 내려가면 AI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줄어듭니다. 그 이익이 고스란히 빅테크 실적으로 쌓이는 구조거든요. 두 번째는 AI입니다. 바이든이 걸어놓은 AI 규제를 싹 걷어내고 5천억 달짜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AI 인프라를 미국 전역에 깔겠다는 계획입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이시죠? 세 번째는 제조업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의 관세 장벽을 세워서 공장을 미국으로 강제로 끌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럼 이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볼까요? 2026년 한 해에만 빅테크들이 쏟아붓는 설비 투자가 6,7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한국 GDP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단 1년 만에 AI 인프라로 쏟아지는 겁니다. 반도체, 서버,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테슬라 이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지금 1등이 3년 뒤에도 1등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 인터넷 부 때 야후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당시엔 야후가 곧 인터넷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개별 종목에 올인하는 건 그 시절 야후에 전 재산을 넣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답이 지수 투자입니다. 시가총액에 따라 자동으로 비중이 조절되니까 1등이 바뀌어도 내 계좌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1등을 따라갑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모르는 싸움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링 전체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지수에 어떤 비율로 담아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스닥백과 S&P 500 이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나스닥백은 공격수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빅테크 7개 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AI 수익화가 본격화되는 순간 이 지수는 폭발적으로 틉니다. 대신 흔들릴 때도 크게 흔들립니다. S&P 500은 미드필더입니다.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500개 기업이 골고루 담겨 있어서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이에요. 트럼프 로드맵이 삐걱거려도 금리가 예상 밖으로 튀어도 S&P 500이 계좌를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지수의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전략이거든요. 트럼프 로드맵이 순항하면 나스닥백 비중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정책이 흔들리거나 금리가 불안해지면 S&P 500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방어하는 구조입니다. 축구로 치면 상황에 따라 포메이션을 바꾸는 겁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 공격수를 더 올리고 불안할 때는 수비를 두텁게 하는 것처럼요.
2026년 5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두셔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트럼프가 후임으로 점 찍은 인물은 케빈 워시. 이 이름 하나가 시장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임기 내내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해왔거든요. 새 의장이 그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시장은 바로 반응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퍼지면서 장기 금리가 튀어오른 거죠. 장기 금리,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는 성장주 투자자들에게 체온계 같은 겁니다. 이 숫자가 4.5% 아래에서 안정되면 나스닥 100 비중을 늘려도 됩니다. 그런데 5%를 넘어서는 순간 성장주의 미래 가치가 할인되면서 나스닥이 맥을 못 추게 됩니다. 반대로 새 의장이 정치적 압박에도 독립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안도하고 나스닥 100은 다시 날개를 답니다. 결국 2026년 5월은 단순한 인사 발표가 아니라 향후 1년의 투자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 임기 2년 차는 주식시장이 가장 지루한 해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4%대에 적금이랑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간 선거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위에 드리워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12월 중간 선거가 열립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긍정응답이 16%에 불과하거든요. 이 분위기가 선거 결과로 이어지면 트럼프의 정책 추진 동력이 꺾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방향이 잡히거든요. 역사적으로 대통령 임기 3년 차, 그러니까 2027년은 평균 수익률이 16%를 넘는 가장 강력한 해입니다. 게다가 다음 대선을 의식한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전략은 명확합니다. 선거 전까지는 S&P 500 비중을 높여 안전하게 버티고 선거가 끝나 방향이 잡히는 순간 나스닥 100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 공격 전환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은 피하고 기회는 놓치지 않는 구조거든요. 2027년은 화려한 잔치가 끝나고 계산서가 날아오는 해입니다. 2026년까지는 빅테크들이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괜찮았어요. 투자 단계니까 지금은 씨를 뿌리는 중이라는 핑계가 통했거든요. 그런데 2027년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진짜로 돈을 벌어오라는 압박이 시작됩니다. 세코이아 캐피털의 분석이 섬뜩합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AI 인프라 비용을 회수하려면 무려 6천억 달러의 매출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숫자를 실제로 증명하는 기업과 그러지 못하는 기업, 2027년은 이 둘이 완전히 갈리는 해입니다. 매출로 증명하는 기업의 주가는 폭발합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기업은 가차없이 박살납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때처럼 인프라를 깔았다고 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만 살아남는 냉혹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AI 수익화가 확인되기 시작하면 나스닥 100 비중을 60%까지 과감하게 높여야 합니다. 트럼프 임기 후반의 주가 사이클과 맞물리는 가장 공격적인 베팅 타이밍이 바로 여기거든요. 2028년, 이번엔 시장 바깥에서 변수가 날아옵니다. 12월 미국 대선이 하나의 이벤트가 전 세계 경제 전망을 통째로 수정하게 만드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향후 4년의 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공화당이 이기면 지금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규제 완화, AI 지원, 빅테크 친화 정책, 나스닥 100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죠. 반대로 민주당이 이기면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반독점 규제가 살아나고 증세 카드가 등장하면서 빅테크에는 찬바람이 붑니다. 문제는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8년 하반기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기에 현금 비중을 15에서 20%까지 높여 관망하는 게 현명합니다. 불안할 때 현금은 방패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총알이거든요. 상반기까지는 정책 기대감이 살아있으니 공격적인 투자를 유지하되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슬슬 포지션을 가볍게 가져가야 합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느냐? 이 한 가지 질문이 2029년 이후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2028년은 대선만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자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물가를 자극하고 초반에 강했던 감세 효과는 점점 희석됩니다.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절박합니다.
정권을 이어가려면 경제가 살아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행정명령을 총동원합니다. 규제를 추가로 풀고 관세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연준에는 금리 인하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쓸 수 있는 카드를 전부 꺼내드는 거죠. 이게 먹히면 시장의 마지막 부양 기회가 옵니다. 정책 총동원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면 나스닥 100과 S&P 500 모두 반응하거든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카드를 다 썼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시장의 실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정책 효과가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나스닥 100과 S&P 500의 비중을 극단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이 로드맵에서 가장 긴장되는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로드맵도 위기 신호를 놓치면 소용없거든요.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장기 금리 5.5% 돌파, 물가 4% 재진입, 지정학적 충돌, AI 매출 부진.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터지면 무조건 방어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큰 구간입니다. S&P500 60%, 나스닥 40% 비율로 시작해서 분할 매수로 천천히 담아가세요. 한 번에 올인하는 건 이 로드맵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AI 패권 로드맵이 성공하면 나스닥 100이 폭발하고 삐걱거려도 S&P 500이 버텨줍니다. 이 이분법적 구조가 향후 3년을 버티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오늘 살펴본 5가지 변곡점과 4가지 경고 신호, 이걸 나침반 삼아 흔들리지 마세요. 복잡한 정치와 경제 속에서도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사람만이 2029년 트럼프 퇴임 시점에 웃을 수 있습니다.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설계도를 보세요.